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연구해볼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이제는 경제 반등의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시정연설. 예, 시정연설이었죠. 555조 8천억 원 규모 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라는 단어 43번을 쓰는데요. 지난 2017년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을 70번, 국민. 경제를 39번 언급했었던 것과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빠른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다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 고용 안정망, 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또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바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어제 팻말 시위를 벌이면서 이에 맞섰네요. 그 어제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았던 게 입장하면서부터 아니에요, 김준일 기자? 예, 시당초 그러니까 10개의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출을 하고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이 안 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미 좀 냉랭한 분위기는 익히 이제 있었고, 깔려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몸수색 논란이 또 이게 벌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 시정연설 기사보다 몸수색 기사가 더 컸어요. 한 대여섯 배는 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과 이제 여야 대표의 사정 간담회가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난 안 가겠다고 사전에 이제 안 가겠다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사정 간담회. 그런데 앞에서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정 간담회에 참석하는 대상 중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몸수색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이제 아예 간담회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경호처에서 내놓은 해명은 뭐예요? 경호처에서는 원래 이제 원칙이 그 오부 요인 그리고 여당 야당 대표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수색을 안 하지만은 원내대표는 몸수색 대상이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당의 원내대표는 안 했는데 왜 주호영 원내대표만 했냐라고 또 묻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근데 몸수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궁색하죠. 그러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만 나중에 따로 들어가서 그렇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표, 그러니까 정당 대표는 안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입장을 할 때는 그건 또 관례적으로 대표가 입장하는데 원내대표는 또 따로 불러가지고 검색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입장을 할 때는 검색을 않고 통과를 하는데 문제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혼자 왔던 것이죠. 나중에 따로 들어갔어요. 예, 뒤늦게 혼자 왔던 것이니까 지침에 따르자면 검색 대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뭉쳐서 들어가면 괜찮고 따로 들어간 경우는 하는 거냐 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야당에서는 이거 의도적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야당에 대해서 좀 망신주기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 작년 일이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의도적 도발이라고 한다라면 무슨 일이 정확하게 거의 1년 전인데 네. 11월 2일 2019년에 있었던 건데 국정감사가 이제 벌어졌어요.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쏘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강하게 이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설전이 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강기정 정무수석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거의 삿대질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우기다가 뭐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마세요라고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얘기하니까 우기다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파행이 됐거든요. 네. 태도 논란으로 파행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에도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 의도적으로 파행시켜. 왜냐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아니면 북한 관련해서 질의할 게 많은데 여당이 일부러 파행을 시킨 거다 이런 그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야당 쪽 주장. 야당 쪽 주장.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시정 연설에 관련해서 많은 항의 표시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묻혀버리고 지금 몸수색 논란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당에서 지금 기획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무리한 주장 같이 보이긴 하는데 김정은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7월 달에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이 국회를 왔을 때 신발 투척 사건이 있었어요. 신발 투척. 예. 그러면서 시민이 야 경호 실패다 해서 문책 인사까지 있었거든요. 경호로서는 당연히 경호의 일반적인 업무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호 지침이라는 것은 이 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전 정부에서부터 만들어돼서 계속 돼왔던 그런 지침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가 정상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뭐 검색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의전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검색하는 것이 그렇게 모욕적인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해보고요. 근데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이게 다 달랐다는 데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야당은? 그렇게 느낄 수는 다 해야지.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는 검색 대상이 아닌 것이 이게 지침 대상이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후에 경호처장이 현장 경호 검색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유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또 경호처 관계자가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를 직접 찾아가서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아하. 이런 시그널이 이후에는 좀 자칫 다른 오히려 원칙을 좀 훼손하는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좀 들더라고요. 이후에는. 저는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원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쿨하게 받아들이고 이러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예. 오래 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연구 뉴스 가보죠. 뭡니까?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그 선호도 조사에서 네.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뒤진 걸로 나타났어요? 예, WTO가 전체 회원국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명희 후보는 한 60표, 나이지리아 후보는 100표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걸 공개를 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네, 취재 결과가 않지만,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맞을 것 같고요. WTO 사무총장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희 본부장으로서는 후보 사퇴 권고를 받은 셈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 상황에서도 계속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김준일 기자. 예. 이제 유명희 본부장, 유명희 후보 앞에 남은 선택지는 뭡니까? 일단 이게 이제 만장일치예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투표로 간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만 해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거죠? 예,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투표로 가느냐 이 선택이 남은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명희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해서 비토를 했거든요. 네. 이거 왜 그랬느냐? 사실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분석이에요. 중국이 일반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고 사실상 이번에 중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사실상.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죠. 경제 20년 정책. 동안 엄청나게 아프리카에 돈을 그렇죠. 쏟아붓고 있고 지금 WHO 사무총장도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네. 거기도 그 중국이 밀었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은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우방국이고 만약에 미국이 끝까지 좀 버텨줘라라고 요청이 이제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100대 60 정도 차이가 나면은 기존에는 다 그냥 승복 네. 포기하고 자 그러면은 1위한 후보가 하십시오 해서 보기 좋게 합의 일이 끝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미국이 워낙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한 승복할래도 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도 3대 그 WTO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 마이크 무어 전 부총리하고 예. 태국의 수파치 파니착틱 예,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예. 이분하고 붙었는데 네. 결국은 두 사람이 임기를 원래 4년이었는데 이거를 3년씩 바꿔가지고 교차로 했어요. 전반기 둘이서.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해볼게. 11월 9일 최종일까지 뭐가 조금 더 힘써볼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시오. 이러면은 버티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그 시나리오도 하나 있다.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또 미국 대선의 영향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WTO에 대한 미국 입장이 좀 바뀌면서 그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자연히 미국이 미는 유명희 후보도 지지도가 다시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긴 한데 네. 3일이고요. 그 얘기가 3일이고 그 최종 투표는
9일이거든요. 투표가 아니라 결정하는 예, 날. 그렇습니다. 예, 만약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래서 네. 그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긴 합니다. 아. 그 영향이 글쎄 그 기대할 만큼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거부권이 존재하긴 하는 거죠. 그 사람 만장일치니까. 만장일치니까. 예, 예. 미국이 거부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시원하게 그냥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